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차지 포인트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차지 포인트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차지 포인트에 한 5년 정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차지 포인트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 가장 큰 거는 전기차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물론 완성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충전 시설에도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1등인 이 차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지 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8.5%나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2021년 피스컬 이어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이 좀 실망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과연 이 주가 하락이 타당한지 아니면 과하게 빠진 건지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매출이죠. reven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239.1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97%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1.37%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차지 포인트는 이 매출 감소,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 감소의 요인은 코비드 19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타당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타격을 받았죠. 차지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고, 이제 그게 매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경영진이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코비드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1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일단 없었고요. 보시면 이게 작년, 그러니까 피스컬 이어 20년 이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분기인데요. 보시면 오히려 감소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출 성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로 표시된 그 구독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지만 분기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성장세가 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이 오른쪽 보면은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북미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매출은 작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실적인데요. 왜냐면은 이 지역 다양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차트 포인트 첫 영상에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유럽,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에는 사실 뭐 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라는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매출 총이익 그 아래를 보면은 이제 gross profit이라는 부분인데, 매출 총이익은 890.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75% 증가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무려 82.6%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매출 원가가 크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아까 본 것처럼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다만 매출 원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이 차지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은 결국에는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이 초기 비용이 크게 들고요. 그 이후에는 비용이 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출 원가가 좀 크게 개선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구독 매출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렌지로 표시된 이 구독 매출이 늘어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면은 결국엔 구독 매출입니다. 왜냐면은 인프라는 언젠가는 다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출을 더 발생시키고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할 거냐? 그건 결국 구독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부분, 이 구독 매출이 작년 대비는 늘었지만 이 분기별, 이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고요. 이 보시면 이 subscription 부분, cost of revenue,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 subscription, 구독 쪽을 크게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차지 포인트가 역시 구독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쓰고 있고, 네트워크 부분 경우에는
이미 충전시설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원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을 나눠주면 구할 수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2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사실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이 20% 이상이면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업비용, Operating Expenses인데요.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4,422.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수치이고요. 보시면 이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R&D 비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R&D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기업이 꼭 해야 되는 투자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R&D 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마케팅 비용은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하는 게 좋지만 일단은 차지포인트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관비, 이 General and Administrative 비용이 있는데 이 판관비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는 정말 통제를 잘 해야 되는 비용인데 일단은 판관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크게 늘리거나 영업비용을 크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영업비용을 보면요, 이 매출 대비 너무 큽니다. 파란색 바가 이제 영업비용이고요. 오렌지 선이 매출 대비 영업비용률입니다. 근데 보시면 100%가 넘어갈 때가 있죠. 거의 99%, 이제 이번 최근 분기가 99%인데 너무 큽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업비용의 개선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겠습니다. 이 Cash and Cash Equivalent인데 제가 하는 모든 기업 분석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기업은 결국 현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현금은 기업의 약간 피 같은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피 같은 건데 이 피가 많이 통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기업에게는 이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피 같은 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1억 4,549만 달러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9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현금이. 이게 왜 그러냐면 차입이 좀 늘긴 했지만 일단은 스펙 상장을 했잖아요. 차지포인트가. 그러니까 스펙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고 금리 인상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넉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는 게 건강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184.6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더 악화되었지만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상환 전환 우선주 워런트가 부채로 잡힌 것을 고려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요, 이거는 결국 차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1억 2,891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65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스펙 상장을 통해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를 통해 현금을 끌어들인 게 부채로 잡히면서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요인이 되었고요.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이해는 되고요. 다만 아까 강조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환 전환 우선주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상환 전환 우선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일 텐데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 상장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이지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 시 자녀 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라는 게 있는데 그 국제회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다만 투자를 받는 회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차지포인트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가 돼요. 왜냐면은 이 보통주로 상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차지포인트한테.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차지포인트는 이제 상환권이 차지포인트한테 있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한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차지포인트는 이거를 부채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부채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이 상환 전환 우선주는 또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회사한테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 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성장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투자 수단을 자주 활용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하는 거죠. 실적은 살펴봤고요.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프리마켓에서 6.44%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5%로 마감했죠. 근데 경영진은 다음 분기는 계절적 특성상 이번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은 3,500에서 4천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매출이 1.9억에서 2.05억이라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차지포인트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고요. 다만 이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 제시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차지포인트의 그 실적 발표에 만족을 못한 거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투자자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요. 이제 바이든이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풀어서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이 패키지 안에 50만 개 정도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짓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1위 전기차 충전 시설 기업인 차지포인트는 분명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지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소식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차지포인트의 2021년 피스컬 이어 2021년 4분기를 보면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차지포인트 경영진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다만 저는 구독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유료 매출 비중이 증가세가 너무 더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출 원가 감소 요인이 컸다는 것은 조금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스펙 상장을 하면서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 워런트를 통해 끌어들이는 현금이라는 것에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유통 주식수가 매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요인이 좀 있겠죠. 그리고 경영진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피스컬 이어 2022년 1분기 매출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했고,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조금 추매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30달러 아래 구간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지포인트는 아직 성장 단계,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든,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패키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은 그에 따른 이 전기차 충전 시설 섹터에서는 차지포인트가 상당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했고요. 앞으로 차지포인트는 계속해서 면밀히 좀 관찰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진의 집 채널에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 업데이트 영상을 뭐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댓글에 다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항상 저희 구독자님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